이제 가정의 달 특별 강연의 첫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대 겸임 교수로 또 섬기시고 한국심리연구소고 뉴월드 드림 교육연구소 공동소장이고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총 4장이나 되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우리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조메리 명의 교수님 오셔서 오늘 특별히 아동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가정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8시부터 9시 강의인 줄 알고 왔는데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까지 계실 수 있을지. 네, 지금부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8시 반이고 1시간이면은 9시 반이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이면 10시잖아요. 근데 시민교회는 그렇게 뜨거운 곳인가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여기 계신 건가요? 우리 아이들은 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알아서 네, 알아서 자는구나. 네, 알아서 혹시 제가 이 마이크를 써도 될까요? 네. 이게 될까요?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저는 상관없어요. 여기 있어도 괜찮은데 네. 마스크는 꼭 쓰고 있어야 되나요? 제 얼굴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깜짝 놀라실 텐데 어떡하죠? 네, 다 지금 네,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는 것은 좀 기대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왜, 뭘 쓰는 게 나아요, 쓰는 게 나아. 뭐 이런 건 아니신 거죠? 네, 그럼 믿고 벗어도 될까요? 왜냐면 전달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좀 답답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아동 심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아동 심리를 1시간 강의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물론 이제 영유아를 두신 이제 부모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두신 부모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두시기에는 시민교회는 가능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신 거죠. 시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신가? 네, 굉장히 아멘이 되네요. 네, 저도 이 교회를 자주 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5월은. 그리고 이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서 엄마를 두셨다, 아빠를 두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현장에서 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 어머님이 오셨어요. 상담을 오셨는데 보통 오시면 어머님들이 다 얘기하세요. 제가 묻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서 왔어요. 어떻게 안 듣던가요? 더럽게 안 들어요. 징글징글해요. 얘랑 두 마디만 섞으면
여기서 막 뭐가 이렇게 그냥 올라오지도 않고 쳐 올라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얘랑 나랑 궁합 안 맞아요. 근데 아이랑 무슨 궁합 보고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궁합 안 맞아. 얘는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제가 아이의 장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한 10개 정도 없어요. 제가 그 10개나 있으면 여기 왔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씩 해서 주일날은 쉬시고 6개만 해오실, 없어요. 그러면 생각나시는 대로 좀 적어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딱 2개 적어 갖고 오셨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건강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잘 먹어요. 하여튼 먹다가도요. 이따 저녁 메뉴는 뭐야? 이러면 그냥 입을 그냥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건강만 해요. 건강만 해서 문제예요. 그러면 건강만 안 하고 그러면 뭘 더, 아니 먹는 것만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밝히는 것만큼 뭐 좀 이렇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건강만 해요. 근데 선생님 이 만자가 우리 성우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자가 거기에 붙으니까 이게 건강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건강만 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거 다 바라지도 않아.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건강에 복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목사님이 좀 아프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파 보신 분은 알아요. 그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아이를 우리 어머님들이 임신하시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막달이 되면 임신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꿈이 많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얼굴은 누구처럼 생겼으면 좋겠고 머리는 뭐 어떻게 닮았으면 좋겠고 얼굴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떠한 재능을 좀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고 등등등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가 오늘 내일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얼굴은 누가 닮았으면 좋겠고 머리는 또 어땠으면 좋겠고 어떤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하셨나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성도님 집사님. 예, 예. 어떤 소원이 있으셨어요? 거의 이제 아이 태어날 쯤에? 네, 잘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거죠. 손가락. 그렇죠? 네, 다 그러시네. 경험자시네요? 그죠? 다 결혼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네. 손가락, 발가락 몇 개요? 이왕에 하나씩 더? 그잖아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이드로 뭐 하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노멀한 거잖아요. 튀지도 않고 모질라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그래서 너무나 다양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래요. 너무나 주신 대로 그렇게 건강해요. 그런데 건강만 해요.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당연한 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직장을 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또 어때요? 친구 만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원하는 시간까지 있다가 내 원하는 곳에 가고 언제부터 나라가 내가 친구 만나는 것까지 관리를 하고 만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끝나는 시간 몇 시까지 만나세요 이런 거를 규제를 받을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건강한 자기를 그 눈빛 속에서 찾는데요. 주 양육자가 나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기 모습을 그 눈빛 속에서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만 보고 있거든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부터 한 성도님이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소리는 안 들리지만 눈을 자꾸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고 참. 아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 왔나? 빨리 내려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심이 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신가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지? 걔가 밥을 먹을 때 어떤 눈빛을 보내주지? 걔가 나한테 말을 걸 때 어떻게 말에 반응해주지? 그리고 걔가 걸어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주지? 이거는 이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시네요. 네, 어린이집 다니시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다녀요. 네, 여기 다니시고. 네. 그러세요? 네. 설마 내가 초등학교 다니지는 않으시죠? 네. 그러면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 메모지를 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네. 그 메모지의 색깔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어떤 메모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핑크색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색이 더 이쁘세요? 핑크가 더 이쁘. 그러면 노란색에다. 네, 약간 덜 이쁘다고 하신 노란색에다가 요즘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많이 하는 말을 한번 써보세요. 3개 이상. 내가 요즘 우리 애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지? 그리고 아이가 이미 크셨다 그래도 그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집은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지? 그리고 남편분들은 내가 우리 아내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이것을 한번 3개 이상씩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요즘 자주 하는 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지? 네, 그대로. 네. 어떤 말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지 한번 3개 이상씩 노란색에다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쓰셨어요? 쓰고 계세요? 네. 3개 이상씩 한번 써보세요. 내가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없는 분은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네.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지. 네. 네, 다 쓰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네, 좋아요. 발표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어떤 말씀 많이 하실까요? 잘 다녀와. 고등학생이세요? 예. 네. 발표하실 만하네요. 왜 손을 드셨는지, 그죠? 잘 다녀와. 아이고, 수고했어. 그리고 얘기할 때는 우리 이렇게만 살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랬고,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 발표하실 수 있겠어요? 대학원생. 네.
요즘 잘 진행되고 있니? 그러다가 이제 주의를 드렸니?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네. 주로 하는 말. 대학원생한테 사실은 밥 먹었니? 아니면 일은 잘 되니? 이런 거는 지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그잖아요. 여자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여자만, 그죠? 그죠? 네, 여자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뭐 20살 넘고 대학원생인데 네가 뭐 오늘 더운 날이니까 차가운 거 조심해서 먹어라. 또 날이 흐리면은 뜨끈한 국물 먹어라. 이거는 아마 우리 어머님보다 더 챙겨주는 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날까지도 내가 챙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그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혹시 여기 계실까요? 어린 자녀를 네네. 어떤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일까요? 7살, 5살인 장난감 정리하세요. 네, 그리고요. 핸드폰 주세요. 잘 시간이에요. 네, 잘 시간입니다. 핸드폰 주세요. 그 아이들 아직 자기 핸드폰은 없죠. 네. 핸드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똑똑한 아이를 키우시려면 핸드폰 주지 마세요. 어렸을 때 핸드폰 보면은 두뇌 발달이 불균형적으로 발달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아이가 조금 더 산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있는 그 동영상이나 게임만큼 세상은 재밌지가 않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드라마틱한가요? 판타스틱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선생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말이 지루하게 들리고요. 책이라는 것은 넘기면서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또 상상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데 귀찮아져요. 귀찮아져요. 우리도 책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 잠깐 보시는 게 훨씬 재밌지 않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면 스마트폰은 안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달라고 할 때까지 뭐 그 아이가 보통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주지 마세요 이러는데 끔찍한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중학교 걔가 날 죽이려고 할걸요? 근데 안 좋은 걸 아시면은 버티셔야 되죠. 근데 안 좋은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주니까 그냥 그렇게 나중에 주면 홀라당 더 빠질까봐 지금이라도 준다? 스마트폰 중독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잠깐 제가 그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나는 스마트폰 없어도 전화번호 20개 외워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전화번호 20개 외워요, 난. 우리 집만 해도 5개는 기본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5개 정도는, 그죠? 아니면은 조금 적으면 4개고, 조금 많으면 6분이시고, 네. 그러면 친정하고, 시댁하고, 그 다음에 직장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 10개는 넘을 거고요. 거기다가 조금 중요한 친구들까지 하면 20개는 금방 나오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시겠죠? 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개 외우는 건 일도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지금은 외우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때도 전화 못 하실걸요? 심지어 내 전화번호도 친구가 전화해야지 알잖아요. 내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몇 번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검색해서 쓰잖아요. 왜냐면 자꾸 누르니까. 눌러보시니까 어때요? 여기에 메모리가 되든가요? 누르는 것만 되는 거지 메모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만 하지 사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뭐 물어보면 아이들이 질문하면 전에는 뭐 사전도 찾아주고 책도 찾아주고 한번 좀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은 검색해봐. 다 나와. 검색해봐. 그래서 네이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지전능한 네이버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지전능한 네이버님,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도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거 쳐다보죠. 그런 우리한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이네. 그럼 당연히 애들한테도 제일 좋은 게 되겠죠. 심지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택배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분만이 나의 이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또 맨발로 뛰어나가는 게 택배 아저씨가 오실 때 외에는 그닥 나를 흥분시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자도 택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앞에서 정말 똑똑한 아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면 잘 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잘 주지 않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핸드폰 주세요 그러는데 안 주셔야 돼요. 애들이 설마 기지국에 가서 자기 거 다 하나씩 얻은 건 아니잖아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그럼 뭐 하냐. 스티브 잡스는 책을 읽었대잖아요. 지가 발견해놓고. 좋은 거면은 자식들 줬겠죠.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 자식들은 안 준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요즘 아이들이 아이패드는 아이 거잖아요. 이름을 기가 막히게 쓴 거죠. 아이패드는 아이 거구나. 스마트폰은 우리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아이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없고 얼굴 보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대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지금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긍정적인 말이 맞나? 부정적인 말이 맞나? 이게 대화인가? 아니면 일방적인 명령문인가? 등등등 한번 보시면 지금 말은 곧 여러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말을 좀 길게 발음해 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 말 이렇게 되죠. 타는 말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말의 그 말, 랭귀지. 말은 말. 근데 이 말의 어원이 마음의 알맹이. 마음의 알맹이.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아니면 말고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나예요. 내 얼굴이고.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지? 그럼 내가 입만 열면 무슨 말을 많이 하지? 그거랑 같이 아마 직결이 되실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자꾸 옮겨지는 거고, 입으로 자꾸 이제 말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면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제 말이 틀리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 번만 더 볼까요? 나는 요즘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해요. 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한번 발표해 보실 분. 네. 아이가 있어서 조금 이제 들을까봐 좀 그렇고요.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저쪽에서 하셨으니까 이쪽에서 나는 요즘 우리 아이한테 많이 하는 말도 좋고,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 다 괜찮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내가 내 마음의 알맹이 되니까 진짜 이게 괜히, 네네네. 야무지다.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 딸이 딸한테 야무지다. 돈을 많이 벌어오나요? 야물딱지다 뭐 이럴 때. 네, 좋아요. 그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몇 살인가요, 따님이? 나는 너를 너무 믿어. 하나님보다 더 믿나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믿어요. 이런 이야기 좀 하기가 더 하시겠죠. 잘 하시겠죠. 근데 27살인데 내가 너를 너무 믿어. 그래서 네 인생은 네가 잘 살 거야. 대단. 좋으시다. 그죠? 나는 너 진짜 믿어. 그러면은 따님의 반응이 좋아해요. 스마일. 이렇게 막 입이. 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랑해. 좋죠. 혹시 중학교 아이 키우시는 분 없으세요? 중학교.
네. 어떤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네. 밥 먹어.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일어나서 밥 먹어. 그리고 어떻게? 학교 가.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에는 핵이 있으면 남한에는 중2가 있다. 네. 그리고 갱년기 엄마랑 만나면 정말 심란해지거든요. 제 친구도 갱년기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걔가 중2예요. 맨날 싸워.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눈치를 보다가 이제 억울하니까 친구들 만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아이를 키워놓은 제 아이는 26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늦게 결혼해서 지금 중학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아직도 내 나이에 에버랜드 간다 나? 나 그럼 잘 키우는 거 아니냐? 내 나이에 에버랜드를 가. 그럼 나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근데 아니 지가 학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학교 가면서 성질을 내. 누구를 위해서 다니나 봐. 걔가 학교 갈 때는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랬대요. 너 왜 자꾸 엄마가 만만하니? 왜 나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냐? 그랬더니 그럼 내가 누구한테 내? 학교 가서 한번 할까? 왜 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다 나중에 그랬대. 야, 네가 사춘기지. 그럼 난 갱년기야. 내가 이겨. 이러더니 가드래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봐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봐주기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봐줘야지. 그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를 뭐 5년만 더 하다가 10년만 더 하다가 마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아까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이쪽인가요? 파란색이? 맞나요? 네.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림책을 한 권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어요.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시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딴 곳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림책을 볼 때는 글을 읽어요. 그래서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아이들하고 읽을 때는 아이들이 그림을 봐요. 그래서 제가 만 5세인 여자아이랑 이 그림책을 읽었었는데 그 아이가 딱 보자마자 얘 울어요. 혹시 얘 그 눈에 저 눈물을 보셨나요? 얘 울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참 후에 봤거든요. 야,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를 나는 읽었는데 얘는 얘 울어요. 슬픈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그림책일까요? 이게 배틀북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 그림책이에요. 일본 작가가 쓴 것을 저희 나라 말로 옮겼는데요.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 딱 제목을 보고 저 그림을 보니까 저거는 어떤 그림책일 것 같다. 저 그림책 어떤 그림책일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저기에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죠. 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좋아요. 네. 생각 끝나신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어떤 그림책이실 것 같아요? 저게 어떤 내용일 것 같다.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읽을까요? 그림책을 보여줄 때 저는 우리 아이가 글을 잘 읽는다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가리고 그림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이 아이 그림을 보면서 얘가 어떤 표정이야? 얘가 왜 눈이 이럴까?
얘가 왜 울고 있을까? 얘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보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만약에 네가 저 그림책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어?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그런 거 너무 좋다라고 막 하세요. 왜냐하면 창의성 수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생각의 주머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림책이라는 것은 그림책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내 아이와 내가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도구가 돼요. 저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딴 거도 좋은데 요 그림책을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얘가 이렇게 아마 길을 가시다가 저렇게 돌 한번 툭 차고 가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보통 그림책은 저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야기는 시작을 해요. 얘가 뭔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거 같은데, 저 뒤에 이제 고양이도 보이시죠? 근데 저렇게 툭 발로 치고 오는데, 얘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만날 혼나. 집에서도 혼나고, 학교에서도 혼나. 엄마는 일하다 가끔 늦게 와. 그럴 때 나는 동생이랑 놀아줘. 하지만 내 동생은 나랑 놀 때면 꼭 때를 써. 이런 엉터리 종이 접기는 싫어. 엄마처럼 예쁘게 접어달라고. 시끄러. 오빠한테 대들래? 내가 화를 내면 동생은 바로 울어버려. 그리고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 울어. 어떨 때는 울음을 그쳤다가도 엄마가 오면 다시 울기 시작해. 동생이 운 날이면 나는 꼭 엄마한테 혼나. 또 동생을 울렸구나. 동생이 먼저 때를 쓰니까 그렇지. 아직 숙제도 안 했어? 동생이랑 놀아주느라 못했단 말이야. 얘가 말을 안 하는 자기의 그 마음의 이야기를 저렇게 가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그림책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더 많이 화를 낼 게 뻔해. 그래서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려.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꾸도 않고 혼나기만 해. 에이, 나는 만날 혼나. 엄마가 뭔가 이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 엄마 손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저쪽에서는 나라를 잃은 듯 이렇게 우는 여동생이 보이시죠? 저기. 나는 학교에서도 만날 혼나. 오늘 쉬는 시간에 마사와 다케시가 축구를 하면서 나를 끼워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나는 왜 안 끼워줘? 그랬더니 이러잖아. 넌 규칙도 모르고 네 멋대로 하니까 끼워줄 수 없어. 나는 잔뜩 약이 올라서 말했어. 아, 그러세요? 나야말로 너희가 놀아달라고 사정해도 같이 안 놀 거야. 그러고는 마서를 발로 뻥 차고 다케시에게 주먹을 한 방 먹였지. 그랬더니 둘이 으앙 울음을 터뜨리잖아. 선생님이 달려오더니 나만 혼냈어. 또야? 쟤네 둘이 먼저 약 올렸단 말이에요. 친구를 때리면 못 써. 하지만 쟤들이 먼저 끼워줄 수 없어라고 했어요. 그건 내 마음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대꾸하면 선생님은 더 많이 화를 낼 게 뻔해. 그래서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려.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꾸도 않고 혼나기만 해. 에잇, 나는 만날 혼나. 어제도 혼났고 오늘도 혼나고 틀림없이 내일도 혼나겠지. 나는 정말 참 착하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런데 엄마도 선생님도 나를 보면 늘 화난 얼굴이야. 엄마, 그렇게 화내면 얼굴에 주름 생겨. 며칠 전에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 또 혼났어. 난 엄마가 언제나 예뻤으면 해서 한 말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또 혼났어. 좀 조용히 해. 입학식 때는 목소리도 크고 무척 씩씩하구나 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나는 나쁜 아이일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얼마나 좋았는데, 1학년이 돼서 얼마나 신났는데. 7월 칠성 날에 우리 반 모두 쪽지에 소원을 적었어. 마사오와 다케시는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쓰고, 도모에는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썼어. 나는 곰곰이 생각했어.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건 뭘까? 빨리 안 쓰고 뭐하니? 골똘히 생각하다가 선생님에게 또 혼났어. 나는 학교에 들어와서 배운 글자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적었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쓰고 보니 또 내가 맨꼴찌였어. 또 혼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에게 소원 쪽지를 냈어. 선생님은 물끄러미 쪽지를 보았어. 한참 동안 뚫어져라 내 소원만 보고 있었어. 선생님은 울고 있지 뭐야. 선생님이 늘 혼내기만 했구나. 미안해. 참 잘 썼네. 정말 좋은 소원이구나. 선생님이 칭찬을 하다니. 나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빨리 소원이 이루어질 줄이야. 그날 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 엄마는 선생님과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지. 전화를 끊고 엄마는 언제나 동생을 안아주듯이 나를 안아주었어. 미안해. 엄마가 혼내기만 했지.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었어. 동생이 부러운 듯 쳐다보잖아. 그래서 내가 동생을 안아주었어. 너희 둘 다 엄마한테는 보물이란다. 엄마는 나와 동생을 한참 동안 안아주었어. 하느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책이에요. 네, 한번 천천히 보시겠어요? 아이들의 행동은 이유가 없는 행동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알기보다는 원인을 알기보다는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나쁜 아이야. 근데 이 감정하고 행동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아이다, 얘 문제아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제아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의 부모가 있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문제아가 왜 없냐면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영유아라고 하면 0세부터 만 5세를 영유아라고 해요. 저기 안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아직은 여기 못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왜 못 나올까요? 여기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처럼 들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 게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걔가 이상한 거예요.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늘에서 왔거나, 그죠? 다 하늘에서 오지만 너무 당연하니까 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너 왜 떠들어? 왜 말 안 들어? 왜 친구 때려? 왜 울어?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왜 울어? 말할 수 있잖아. 엄마가 너 울지 말고 얘기하라 그랬잖아? 울면 엄마가 못 듣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기 가서 다 온 다음에 이제 말로 할 수 있으면 그때 와. 그럼 엄마가 그때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 말로 내 감정을 다 얘기할 수 있나요?
왜 슬픈지, 왜 우울한지, 왜 속상한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억울한지, 왜 불안한지 다 말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우실 때는 왜 우시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왜 울어? 그러면 보통 wh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why 그러면 보통 그거에 대한 대답이 because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이들한테는 아직 할 수가 없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를 문제아라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문제아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한 행동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그 아이의 행동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행동이 그 아이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다, 거짓말한다, 떼쓴다, 폭력적이다, 공격적이다, 산만하다. 근데 그 뒤에 아이라는 말이 붙죠. 산만한 아이, 공격적인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 도둑질하는 아이. 근데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이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더라고요. 저희 센터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선생님, 난 미운 7살이에요. 네가 왜 미운 7살일까? 우리 엄마가요, 나요 말 안 듣는다고 미운 7살이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나요 8살 되는 게 소원이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근데 걔는 3살짜리 남자 아이가 있어요. 동생, 남동생. 근데 하루는 저랑 놀다가 뭐라 그러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엄마 있잖아요. 나랑 놀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요, 입이 웃어요. 근데요, 내 동생하고 놀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눈이 웃는다요. 눈에서 뭐 떨어진다 그러죠? 아이들이 모를까요? 제가 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상담을 오면 혹시 선생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2 이상 키우신 어머님, 아버님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우리 애들이 2 이상이에요. 네. 자, 그러면 큰애가 이쁘세요? 둘째가 이쁘세요? 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손으로 하세요. 큰애가 이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둘째가 이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녹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너는 3개니? 네, 셋째? 맞아요. 왜냐하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큰애는 왜요? 걔는 좀 기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꾸 기대치가 있다. 얘는 좀 기대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큰애 때문에 상담 오실까요? 아니면 둘째 때문에 오실까요? 셋째 때문에 오실까요? 왜요? 지금 누가 더 이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처음 상담 올 때는 큰애도 데리고 오시고 둘째도 데리고 오세요. 왜냐면 우리는 1+1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같이 끼어서 좀 물어보려고 같이 이렇게 오시는데 첫 상담에서는 애들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을 이쪽에 큰애 놓으라고 그러고 이쪽에 둘째 놓으라고 그러고 이제 어머님은 저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금방 쳐다보면 내가 언제 네 말했어? 표정하고 말투하고 억양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어머님은 본인의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모르겠지만 아이가 말할 때와 엄마가 말할 때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는 살짝 이제 아이가 더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는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어머님 둘째는 어때요? 둘째 어때요? 이뻐요. 둘째는 숨만 쉬고 있어도 이쁘다 그래요. 걔한테는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큰애는 자기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가는 애가 거의 없지만 작은 애는 자기 이름을 쓰고 들어가는 애가 별로 없어요. 잘하면 가문의 영광이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지만 큰애가 보이는 문제하고 둘째가 보이는 문제에 대한 심각도는 어머님이 느끼시는 게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큰애가 4살인데 얘가 아직도 뭐 잘 때 엄마 가슴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징그러워요. 왜 이럴까요? 젖을 조금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째가 똑같이 귀여워요. 얘 때문에 살아요. 얘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괜찮은 거죠, 선생님? 다 이러죠? 너무 달라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큰애를 좀 만나이로 보세요. 만나이.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나이를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큰애는 한국 나이로 얘기하세요. 7살이에요. 5살이에요. 근데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이예요? 아니면은 만 나이예요? 그럼 한국 나이죠. 그럼 만 나이는 둘째 낳고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째는 개월로 얘기해요. 얘 몇 살이에요? 그럼 24개월 네가 24개월하고 일주일 지났지? 굉장히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2살 더 어린 거 아시죠? 그리고 만 나이하고 한국 나이랑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그 안에서도 그래서 엄마는 아빠의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나는 너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악기도 하나쯤은 했으면 좋겠고 교회도 잘 다녔으면 좋겠고 인사도 잘했으면 좋겠고 하나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정도잖아요.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그건 기본 아니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니?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왔다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된 다음에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아직도 애들이 잘 말을 안 듣나요? 지금도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자, 그러면 어머님은 아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네?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네? 어느새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100가지 이상의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나는 네 엄마이기도 하고 인생을 먼저 살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등등등. 나는 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나는 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등등등.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뭐 되려고? 왜? 안 듣는 이유를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듣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것 자체가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어때요? 그 대답을 예상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싫어요, 안 해요, 안 가요, 못 해요? 그럼 왜? 왜 못 해? 왜 안 해? 근데 안 한다, 못 한다 해도 그게 아이들의 대답이거든요, 그거? 그러면 그렇구나. 네 생각이 있겠구나. 그럼 네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 이게 사실은 소통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도 돼야 돼요. 예스만 하는 것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거는 소통이 잘 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다 예스만 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임금님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소통의 대왕이라고 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세종대왕이 하신 일은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근데 일을 많이 하려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그 세종대왕도 내가 조금 이렇게 한글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 안 된다. 중국이 큰일 난다. 쳐들어온다. 뭐 등등등. 영화에서도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소통이라는 거랑 연결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내가 좀 한글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잠도 못 자고 많이 뭐 집현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했거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자, 그랬는데 나는 임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금인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다 좀 도와주려고 내가 이렇게 정말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좋은 생각이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다 그거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 반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금님이시라면 그렇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 중국이 어떻고 저떻고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고 등등등.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정말 현실을 모르시는 거고 너무 이상적이시고 다 생각만 그러신 거지 안 되는 거고. 제가 또 해봤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저도 해봤거든요. 전에도 제가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반대해요. 내가 임금인데 신하들이 다 반대해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우리 장로님이신가? 네. 네, 집사님 어떻게 하시는? 내가 임금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된다고 다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반대하는 신하들을. 그렇죠. 입을 꼬매버리지 뭐. 그러지 않아요? 그 입을 좀 어떻게, 아니, 진짜잖아요. 아니면 3대를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질 같아서는 그냥, 아니, 어디에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와가지고는, 한다는 얘기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한테 한 달에 주는 돈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너 귀양 가봐야 알겠니? 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고 싶으세요? 좀 이때 시원하게 좀 얘기해보세요. 네? 아이, 그죠, 이거지. 그죠. 잘 드는 칼 갖고 와라. 뭐 이런, 그잖아요. 응? 잘 드는 칼, 그냥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 한 번에 배워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잖아요. 여러분, 그냥, 진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세종대왕에 한 말이 있다는 거죠. 네 말이 참 아름답도다. 네 말이 참 아름답도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할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볼까? 그러니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좀 어떤지 내가 좀 같이 우리 의논해 보자. 이게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요?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그래 네 생각이 있겠구나. 요 가로쳐놓은 그 아이의 그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벌써 학습이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혼날 게 뻔해. 자, 여기 보실래요?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얘 그 모자하고 책가방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듯한 그 인형도 저쪽에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동생한테 엄마가 해줬던 것처럼 종이 접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내 동생은 그게 탐탁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책상 위에 보면 쉽게 배우는 종이 접기라고 써 있어요. 얘한테도 종이 접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노력하는 거예요. 나름 노력하는 거예요. 지가 숙제도 해야 되고 인형 갖고 놀고 싶지만 그래도 동생을 위해서 해주는데 동생은 뭐라 그래요? 이 엉터리 종이 접기는 싫어. 엄마처럼 예쁘게 접어달라고. 사실은 큰아이도 아직은 애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 엄마들이 둘째를 낳으면 큰아이가 커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아이한테는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 말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말로 가르칠 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말로 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클까요? 보고 큽니다. 울죠? 여러분 여기 액자에 보면 아빠 사진은 없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 친구, 혼나는 친구, 오빠하고 여기 셋.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서랍도 3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책은 그림이 더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없으면 그림책이 아니에요. 이게 3단짜리의 어떤 살림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조촐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동생이 먼저 때를 쓰니까 동생이 온 날이면 꼭 나는 엄마한테 혼나. 또 동생을 울렸구나. 또라는 말 우리 되게 많이 해요. 또, 늘, 매일.
맨날 너는 하고 한 날 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라, 책 좀 읽을까, 뭐 이런 것도 항상 저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책 좀 읽어라. 좀자가 붙죠. 앞에 붙기도 하고 뒤에 좀 이럴 때도 있고 책 좀 갖고 와. 뭐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동생을 울렸구나. 동생이 먼저 때를 쓰니까 그렇지. 아직 숙제도 안 했어? 동생이랑 놀아주느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동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기 전에 이 아이가 왜 이것을 숙제를 못하고 왜 동생이 울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분은 학교에도 없고 집에서도 엄마가 그 여유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더 많이 화를 낼 게 뻔해.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미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거나 또 어떤 신뢰가 쌓이지 않는, 그럴 게 뻔해요. 안 들어줄 거예요. 제가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서 애가 힘들어하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상담에는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가 싸워서 지금 말을 안 하시고 엄마는 자기 방에 있고 아빠는 이제 혼자 주무시고 이런 건데 있잖아.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주방에서 같이 아침 준비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각자 깨워주시고 그리고 저녁 아침에 정말 이렇게 같이 식구들이 네 식구가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그때 너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아빠랑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얘가 씩 웃더니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 뻔하거든요. 싸우면요 15일은 가요. 근데 내일은요 7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은 더 갈 거예요. 얘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떻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조차도 여러분 초등학생이 기적을 안 믿는다. 이건 너무 서글픈 이야기 아니세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세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상담이 가장 힘드냐면 나 원래 그런 놈이에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 나 그렇댔어요. 그래서 뭐뭐한 아이라고 부정적으로 한정 지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게을러 터진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아니면은 뭐 거짓말하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 꼬리표 있잖아요. 꼬리표가 붙으면 아이들은 상담을 하다가도 자기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방 포기를 해요. 나 원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 원래 이런 거 못해요. 나 원래 그래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서 10년 조금 넘게 산 아이가 벌써 나에 대해서 원래 그렇다.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일까요?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네. 여기 친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니네 둘이 먼저 약을 올렸고 그리고 끼워줄 수 없어라고 한 말은 내 마음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달려오더니 나만 혼냈어. 이런. 또야? 엄마도 아까 또 동생 울렸어? 여기도 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어때요? 나는 만날 혼나.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장면이 그 표지에 있었던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 고양이가 첫 장면에 저렇게 시커멓게 나오진 않는데요. 이 아이도 시커멓게 나오고 저 고양이도 시커멓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아이가 고양이를 데리고 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이런 어떤 동물도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아이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저기 보면 여치도 있는 것 같고 또 옆에 보면 금붕어도 있잖아요. 근데 금붕어가 몇 마리가 있죠? 2마리. 이 집은 식구가 몇 사람이죠? 몇 마리가 아니고. 네, 그죠? 저기 딱 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금붕어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금붕어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지적하는 게 나오고 앞에서도 엄마 손이 지적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어느새 우리 손은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죠. 자,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을 이렇게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하트지 않아요. 자, 말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거나 그냥 이러고만 있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죠? 사랑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내리지 마시고요. 사랑해요를 앞으로 해서 너를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너를 다시요. 시작. 사랑해요. 누구를요? 너를. 자, 이것을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놈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사랑해요. 누구를요? 사랑해요. 네. 당신을, 너를, 네. 우리 애기를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 이게 손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나 당신한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 손에 무기가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서 애들을 받았어요. 이리 와. 그죠? 이리 와. 이렇게. 근데 어느새 이게 이렇게 돼. 이거 누가 그랬어? 치워. 빨리 와. 치워. 이런 거 많이 하죠. 갖다 놔. 이거 많이 하시잖아. 이리 와. 이거 많이 하시잖아. 손등을 보여주고 이 지적. 그래서 그림책에서 처음 장면에 봐도 이 엄마가 손만 보이시죠? 동생 너 또야? 네가 또 동생 울렸어? 이럴 때 엄마가 이 손가락만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이하고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이 뒤통수에서 너는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이거는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기도 보면 선생님하고 이 아이가 눈을 맞추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선생님의 손만 나와요. 자, 나는 점점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시간 있으면 한 분 한 분 나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나쁜 아이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어떤 엄마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아빠세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떤 엄마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떤 아빠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이럴 때 있으셨죠? 입을 뒤집어 쓰고.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얼마나 신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사방에서 자기한테 혼내는 사람만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가끔 엄마를 그려보세요. 이제 상담실에서 엄마를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엄마를 그렸는데 입에서 불이 막. 그 엄마 직업이 불쇼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게 7월 7석에 일본은 이런 소원나무라는 걸 만들어서 소원을 거는 풍습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엄마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아까 노란색은 쓰셨으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쁘다 하신 핑크색 있죠. 그 핑크색에다가 나는 어떤 엄마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아빠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과 관계가 있는 거,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다음에 꼭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이 5월을 맞이해서 나의 소원, 간절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그 핑크색 종이에다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 다 쓰신 분은 혹시 좀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가 이게 그 발표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네, 네, 한번 네, 큰 소리로 아니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까요? 아니, 네. 남편이랑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으신. 그런 엄마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런 아내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네, 여러분 우리가 아내하고 남편을 일컫는 말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배우자라는 말도 있어요. 제 배우자예요? 제 배우자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우자는 평생 배우자.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몇십만 원짜리 그 무슨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 여러분 똑똑한 아이를 키우시고 정말 훌륭한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로 클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크게 선물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아빠가 엄마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면 더더욱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분을 존중하세요. 나는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서 당신은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래서 우리 집이 이러면 그분이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으실 거예요. 교회 다녀도 저 모양인데. 그래서 평생 배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살아보면 볼수록 나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구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옆에 더 훌륭하신 분이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인간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왔대 오늘. 딱 이렇게 딱 그 사람한테 하는 필요한 말을 할 때마다 안 오더라.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냥 딱 들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말씀은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내 말씀으로 받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상담을 배운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상담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 답을 알고 하기 때문에 제 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상담사는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돈 받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 그래서 상담사는 돈만 받는.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증인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상담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나 봤더니 남 때문에 왔지만 나 때문인 것을 발견하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너를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실 거고 또 그만큼 간절하시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꼭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 정도만 더. 제가 10시 전에는 끝나려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사실 9시에 끝나는 줄 알고 왔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밖에서 9시 끝나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시 전에는 끝내야 될 것 같고 좀 더 듣고 싶으면 다음에 또 부르세요. 한 번에만 다 본전 빼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누가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내 소원은 이래요. 네, 좋아요. 네. 아우, 네. 함께 네, 서로 기다려주는 가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면 함께 있겠다. 선생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엄마랑 하루 종일 있는데 아이가 말을 못해요. 언어 지연이에요. 하루 종일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는 스마트폰하고 아이는 동영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치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공간이 아니라 공감이다. 아마 우리 어머님이,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같이 있고 들어주고. 그래서 의사소통 법칙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주 쉬운 건데요.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 2, 3. 숫자 1, 2, 3이에요. 1, 2, 3 법칙. 이건 의사소통 법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번 끄덕인다.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번 끄덕인다. 듣기가 사실 말하기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 경력이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져요. 들어야 되는데 딱 들으면 알겠는 거예요. 그럼 빨리 시간을 세이브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게 문제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듣는 것이 더 성숙해요. 근데 듣다가 자꾸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전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운전하실 때 초보들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나요? 아니면은 경력자들이 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나요? 그거 생각해 보셔도 돼요. 누가 많이 밟죠? 초보가 많이 밟는 거예요. 듣기에 초보들이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가 그 운전하는 그 자동차를 타면 계속 절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제가 그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탔어요. 이거 거잖아요. 이게 요금 낸다고 하거든요. 요금 낸다 그래요. 초보가 탄 거는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인사. 저희 초보예요. 네, 초보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자꾸 빨간불 브레이크를 자꾸 밟는다. 아, 저거 초보구나 라고 이제 빨리 피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듣기의 달인들은 끝까지 듣는다. 그래서 옆에 계시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겠다라는 건 굉장히 멋진 엄마시죠. 그리고 기다려준다라는 것은요.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5초는 기다리셔야 돼요. 한 아빠가 장남이시고 아이도 장남이어서 굉장히 그 둘이 이제 생캐죠. 말 그대로 생캐가 부딪혀서 상담을 오셨는데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그런 권위가 있으시니까 내가 뭔가를 딱 얘기하면 빨리빨리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얘는 느려요. 그래서 좀 그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건데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나는 아빠 질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
그래서 질문하고 빨리빨리 대답해. 이거는 우리 수준이고요. 기다려주는 건 사랑이다. 천천히 해. 실수해도 괜찮아? 기다려줄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잘 본대요. 왜냐면 속도가 비슷해서. 엄마 아빠는 빨리빨리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52분이고요. 혹시 나는 꼭 발표하고 싶다.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 더. 나 이거 꼭 발표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발표를 해야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계세요? 누가 하실까요? 혹시 뭐라고 쓰셨나 한번? 네. 저희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대화를 쓰는 것도 좀 틀린데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거 이제 항상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해주고 나오나 그리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보다 뒷모습 그러니까 해랑이 돈이 되는 거. 네. 그리고 잘하고 싶은 모습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이게 참 이게 세상이 지금 너무 험하잖아요. 정말 세상이 저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네. 그럼 이럴 때는 박수 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아이들로 어느 시절이나 그런 아이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기대하고 또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클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은 그런 애 나올 리가 없어. 그렇게 나오면 좀 힘들어. 세례 요한은 싫어. 그냥 사도 요한이 좋아. 뭐 이렇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무슨 아브라함이야. 이삭 바치라 하면 어떻게 큰일 나지 그냥. 그냥 적당히 그냥 너무 앞에도 쓰지 말고 너무 뒤에도 쓰지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말씀에 내가 이번 올해 여러분들이 아마 2022년을 맞이하시면서 또 가정에 아니면 개인이 꼭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거예요. 딱 5월이거든요.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길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하시는 그런 한 해 그래서 가정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실 때 정말 너희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가정이 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힘들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과 같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들 특히 또 우리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잖아요. 굳이 내가 창작하지 않아도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도 아이들한테 자꾸 주시면 아이들이 그게 나중에 비상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을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주시는 먹이시는 그게 바로 사랑이죠. 밥만 주지 마시고 사랑도 먹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